지난 한 주간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뜨거운 뉴스만을 모아 A부터 Z까지 탈탈 털어주는 일요서울 기자수첩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일요서울TV 정대영입니다. 그동안 진행을 맡았던 오두환 사회팀장이 개인 사정으로 이번 녹화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번 한 해만 제가 임시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팀장 홍준철입니다. 상경팀장 이범희입니다. 자, 오늘 8회째인데요.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주제는 가상화폐입니다. 연일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죠.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 있는데요. 정부도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실명제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지난 1월 15일이었죠.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통화 실명제를 추진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내용은 장황한데 한마디로 보면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을 통해서 합동조사를 통해 근절하겠다, 엄정 대처하겠다 이런 거고요.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그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 기술인 블랙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정도죠. 그리고 기존의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그것도 대책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여전히 거래소 폐쇄에 대한 논란은 이어갈 전망입니다.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정책이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좀 하락했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한국갤럽이 실시한 1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6%포인트 하락한 67%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건데요.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애매모호한 입장, 그리고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젊은층 반발이 지지율 하락을 이끈 요인으로 이렇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대부분 젊은 층인데 젊은 층에서 지지가 빠졌다는 거는 조금 타격이 있겠네요. 이게 구체적인 수치가 좀 있나요? 네, 한국갤럽의 제출한 로데이터, 실질적으로 조사한 원문을 보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구 경북에서 3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다음으로는 27%로 서울, 대전, 세종, 충청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50대와 60대 이상에서도 30% 이상 높게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가상화폐 정책 또는 또 단일팀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젊은 층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랬던 게 공정함이었는데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에 정유라 이대 특례 입학 같은 같은 메커니즘 기조가 젊은 층한테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다가 이제 이 가상화폐를 관리 감독할 금감원 직원이 이 정부 발표 직전에 가상통화를 매도한 사실이 알려졌죠. 포털 등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공직자들의 거래 내역을 전부 공개해야 된다.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내부 정보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은 전부 수익을 몰수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는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청원 인원도,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철회해야 된다는 청원 인원도 2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었죠. 법무부 장관이 정책 발표하고 나서 비트코인 시세가 20% 이상 빠지니까 공무원들 가상화폐 소유를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합당한 얘기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나 정부 부처는 각 부처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국회는 지금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나요? 국회는 여야 정치인들을 막론하고 약간 포퓰리즘 성격이 강합니다. 가상화폐에서와 국민적 뜨거운 감자로 하자 뒤늦게 이제 토론회를 이제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날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국회 가상화폐 논란 관련해서. 그리고 여당인 심기준 의원 역시 19일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그리고 거래소에서의 세금 부과하고 거래소에서 원천 징수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화된 거래소를 퇴출시키고 암호화폐 관련된 법률을 제정안도 내놓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죠. 뒷북치기라고 싸늘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신기술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정책들을 마구 발표하면서 젊은 층의 흑수저들의 분노를 일으킨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볼 일이네요. 네, 저희가 뭐 일어설 TV가 한번 더 사후에도 좀 적극적으로 취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았고요. 오히려 그 투자자들을 몇 명 만났었는데 다 돈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그럼 돈 버는 사람은 누구냐고 한번 재차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놀라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상화폐로 돈을 벌고 싶으면 거래소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매스컴을 봐도 실제로 투자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만 나오지 거래소가 뭐 직원 4명에서 200명으로 급증하고 빗썸이죠? 네, 1위 세계 뭐 10대 거래소 가운데 우리나라에 3개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1위는 빗썸이라는 곳입니다. 빗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빗썸은 올해 매출을 1882억 원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약 70%의 점유율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평균 800억 원이 거래되고 있고 이에 따른 매출이 한 34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4일날 빗썸이 채용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400여 명을 채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현재 빗썸에서 근무하고 인원이 450명이거든요. 근데 450명인데 400명, 거의 몸집의 2배에 가까운 인원이 지금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5월 역삼동에 11층짜리 빌딩을 통째로 이사를 했는데요. 여기가 비좁아서 또 주변에 다른 건물을 알아보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오픈한 지 2달도 안 된 업비트라는 또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거든요. 여기는 카카오의 자회사이기도 한데요. 회원수가 120만 명, 하루 평균 1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서 하루 최대 거래 금액이 1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래소가 돈을 버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거래소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와 제휴를 했다 뭐 이런 루머가 퍼지면서 또 더 붐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지금 몇 군데, 그러니까 대기업들 중에서 이름을 변경해가지고 가상화폐를 지금 하는 업계들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취재가 되면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일반 그 주식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돈을 잃고 그럼 거래소가 그 돈을 다 많이 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또 무엇이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거래소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그냥 주식을 예를 들면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수익 실현을 한다고 팔고 오른다고 사고 이건 뭐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투자에 따른 거래 수수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수수료를 그 거래소들이 받게 됩니다. 그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한 0.15%를 받게 되는데요. 50% 할인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고 해도 빗썸은 수수료율이 0.136% 정도 됩니다. 업계는 빗썸이 하루 30억 원 안팎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니까요. 도박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이걸 갖다가 가상화폐 시장을 빗대어가지고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개꿀 버는 수천억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사설 도박장을 운영을 하면 감옥을 갑니다. 일례로 앞서 몇몇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 사설 도박장에서 돈 낸 걸로 문제가 돼서 자숙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는데요. 가상화폐는 수천억을 벌어도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거의 안 내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거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 없는 도박장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거 뭐 도박판에서 네. 사람들은 다 돈을 잃고 네. 그 하우스만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네. 세금을 안 낸다고요? 네, 세금이 현재까지는 안 냅니다. 뭐 대략 0.3%라는 이야기는 하는데요. 이 0.3%는 주식시장에 대한 세금이고요. 가상화폐는 세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가상화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고 뭐 국회나 정부가 지금 나서고 있고 이거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고 그냥 30일 날 그 실명제 전환을 하겠다. 지금 요 정도의 가안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국회에서 아까 소득세법 개정안을 해서 그 세금 부과할 때쯤이면 뭐 벌써 다 게임 끝나고 번 사람 벌고 난 후가 되겠네. 네. 그 만나본 사람들 투자자들이 대부분 나이 연령대나 네. 직업군 뭐 이런 게 특정이 지어지나요? 일단은 학생들은 너무 정말 게임머니 다루듯이 했었고요. 좀 그래도 40, 50대 분들은 뭔가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좀 투자 실패 쪽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연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과연 투자 상품이 될지 도박장이 될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요서울 기자수첩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깊이 있는 뉴스 일목요연한 정리로 찾아뵙겠습니다.